네, 북한은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원대로 폐기했습니다. 네, 조금 전 공동 취재단이 보내온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취재 기자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먼저 박경우 기자, 풍계리 핵실험장 구체적인 위치를 좀 살펴주시죠.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이제 함경북도에 자리하고 있고요. 길쭉은 풍계리에 있습니다. 함경북도는 러시아와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접경 지역이고요. 풍계리에는 그 만탑산이 있습니다. 만탑산이라고 해서 2,200m가 넘는 산인데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고요. 화강암으로 이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하기에는 조건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긴급 폭파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영상인가요, 지금? 지금 폭파 장면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아마 정확히 어딘지는 취재 내용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입구를 좀 막기 위해서 폭약을 장착하고 그 입구를 이제 폭발로 인한 그 잔해들로 막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막사 아니면은 생활동 같은데 그것도 이제 지금 구조물도 다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폭발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먼 곳에서 찍은 걸로 봐서는 저기가 하면 2번쯤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전망대가 3번과 4번 사이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2번이 좀 멀리에 있거든요. 2번이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4번이 서쪽, 3번이 남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보이는 게 아마 2번일 거고요. 지금은 정확히 근접 촬영들이 좀 들어와 봐야 되는데 이 2번 갱도 같은 경우에는 아치형 철문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목재로 된 문이 있었다. 아마 지금 아치형인가 목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게 지금 나오는 게 아치형인 걸 보니까 이게 지금 2번 갱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2m고 높이가 2.5m라고 지금 돼 있고요. 이 안에 벽면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지금 보시죠? 다이너마이트를 저건 이제 폭파 넣어서 전 모습인 거죠? 그렇죠. 벽을 무너뜨렸다. 지금은 아마 그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에 부소장쯤 되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약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갱도 같은 경우에 1, 2, 3, 4번이 1,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핵실험을 했던 곳이고 3, 4번이 사용되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설명하는 표시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보일까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죠? 예.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과 2번 갱도에서는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1번에서는 한 차례, 2번에서는 5차례, 총 6번의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처음에 풍계리를 이제 허문다고 했을 때 국제적으로 이미 쓸모없는 걸 허무는 거 아니냐, 이런 쇼잉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상회담에서는 와서 봐라, 건재하다라고, 두 개가 건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3번, 4번이고요. 지금 여기가 철문으로 된 곳이 지금 여는 곳이 아마 이제 3번 갱도네요. 3번이라고 써있네요. 남쪽 갱도. 근데 저기 앞쪽에만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요. 혹시 내부 모습 보셨나요? 지금 그 앞에서만 공개를 했고요. 제 안쪽에는 군사시설인데다가 또 그 안에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규모들이 공개가 될 경우에는 북한이 굳이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군사정보도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까지는 폭파가 안 됐을 수 있는 혹시 가능성도 제기가 될까요? 그거는 아마 전문가들이 나중에 보셔야겠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폭발을 안에다가 아무것도 해왔다면은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완전히 붕괴됐을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무너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 지금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책임 연구원도 나와 계시는데 소리는 컸는데 어떻게 인공지진파가 이번 폭파하면서 좀 관측이 됐습니까? 저도 그거는 모르는데 기상청 발표로는 관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야 화약을 폭발하니까 지금 500m 떨어진 거리에서 들었다고 그랬는데 저 정도 동굴 입구가 무너질 정도 폭발력이면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그렇지만 내부까지 폭발시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건 입구만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화강암 동굴이라면 솔직히 내부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니까 지금 취재단이 안전 헬멧만 쓰고 방호복 같은 걸 입지 않았는데 사실 1번과 2번 갱도는 이미 핵실험이 이뤄진 곳이기 때문에 혹여 방사능 피폭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1번 갱도 같은 경우
밀봉이 완전치 못해가지고 갱도 내부로 그러니까 일본 갱도도 아마 한 번 핵실험을 하지 않고 이번 갱도처럼 안에 들어가서 몇 가지 가지가 있어가지고 몇 번 핵실험을 하도록 설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핵실험에서 그 밀봉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갱도 내부로 방사능물질이 쏟아져 나와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갱도는 문제가 있지만 이번 갱도는 계속 거기서 5번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밀봉이 완벽해가지고 안에 작업자들이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방사능이 미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그 터널 안에도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인데 터널 밖에만 본 정도 가지고는 그게 뭐 건강에 위험할 정도 방사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능 피폭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거의 없을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모든 기자단들이 그냥 일상복을 예. 입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폭파되는 지금 그림이 폭파되는 그림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폭약이 얼마나 됐길래 사실은 생각보다 좀 덜 연기 같은 것도 없다 싶을 정도인데 어떤 폭약이 얼마나 저도 폭약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쓰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도 거의 연기가 나지 않는 소위 무연 화약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개발된 흑색 화약은 많은 연기가 나지만 요즘 쓰는 화약들은 거의 무연 화약이기 때문에 연기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박 기자, 그 폭약이 그러면 다이너마이트가 쓰인 걸로 보이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입구를 붕괴를 시키는 거고 3번, 4번은 내부까지 붕괴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폐쇄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2, 3, 4번을 하는데 2번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5차례 핵실험으로 인해서 내구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폭약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입구만 좀 붕괴시키는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번과 4번은 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폭약이 쓰여졌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폭약이 얼마나 쓰여졌는지도 공개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kg를 썼다, 뭐 1톤을 썼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갱도의 규모와 강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화강암 터널이고 그래서 그 터널을 화약을 가지고 완전히 붕괴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번 핵실험을 이번 갱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게는 한 4kT, 많게는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50kT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4kT이면 TNT 무게로 4,000톤. 그리고 50kT이면 5만 톤에 해당하는 폭약입니다. 네. 그런 폭약이 안에서 터져도 전체적으로 그 갱도가 붕괴되지 않거든요. 그런 갱도를 완벽하게 붕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네. 참관탑에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기자단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폭파되는 장면이 이렇게 멀리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한 뭐 500m 정도 떨어졌었다라는데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아마 4번하고는 제일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나 혹은 3번하고 제일 가까웠을 것 같은데 500m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아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저희는 이제 뭐 망원 렌즈나 이런 것으로 이제 찍었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지금도 보면 좀 그 나무 같은 거를 비교를 나무를 해보거나 쌓아놨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 다음에 옆에 자라는 나무, 예.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그 막사, 그 이제 작업물들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대략의 규모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막사 같은 경우가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2, 3m 정도 크기 아니겠습니까? 2배 정도 되거든요. 2배보다 그런 거 보면 더 될 것 같은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그러니까 거의 한 20m 넘게 20m. 연기가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NN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축구공 모양의 폭약들을 연달아 놓고 뭐 35m까지 연달아 놓고서 폭파시켰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그게 외부에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그 장약 그러니까 폭약을 설치하는 것도 봤다고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2번 갱도를 폭파할 때는 8개 다이너마이트를 벽에다 넣었다 이런 그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폭발을 네네.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폭약의 양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강암 재질의 특성상 완전히 붕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양만큼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박사님, 네. 우선은 이제 폐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식을 복구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북한이 꼭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갖는다면 특히 3번 갱도나 4번 갱도 경우 제가 보기에는 입구만 폭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 입구를 다시 복구를 하거나 옆으로 측면 갱도를 뚫어서 들어가면 되겠지만 문제는 터널뿐이 아니고 옆에 있는 보조시설 같은 것들 전부 철거하고 폭파시켰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재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추가되는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치외교부의 박경호 기자 그리고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